네, 안녕하세요. 엔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수학적 개념들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아무 어떤 사전 지식 없이 뭐 내적이라든가 내적을 하면 벡터가 나오고 벡터를 코사인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 벡터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벡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것들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인 그리고 코사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이트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 수학 깨봉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분이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든 삼각함수에 대한 강의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가장 쉽고 이해하기 간단하도록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먼저 이 영상을 한번 꼭 미리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이전에 이 영상을 미리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보다시피 이제 문제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x 루트까지 나오는 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 10초도 안 걸린다고 되어 있죠? 농담이라 진짜 10초도 안 걸려요.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 그리고 사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코사인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아주 손쉽게, 이분이 강의하는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분의 강의를 미리 선수강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벡터라는 게 있는데요. 벡터라는 것은 보다시피 크기와 방향 두 가지 값이 있다라는 것이죠. 크기와 방향. 스칼라는 크기만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주고 질량이라든가 질량 같은 경우는 얼마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크기 개념만 있잖아요. 근데 벡터라는 것은 그 크기에다가 방향이 있는, 사실 벡터에서 중요한 건 크기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벡터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실제 크기는 일반적으로 크기를 1로 줄이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말이 공식이라고 하지 사실은 공식이라기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a가 있고 ax가 있고 az가 있죠. 두 개의 크기를 이루는 사각형의 이 빗변의 크기는 몇이죠?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ax제곱 az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이 크기가 나오겠죠. 자, 그럼 또 ay가 있죠. 요놈하고 요놈의 크기, 요 둘은 요놈이죠. 요놈의 크기가 바로 요놈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요 크기죠. 당연히 이 둘의 제곱을 하면은 요 r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것 당연히 요 크기의 제곱 플러스 요 크기의 제곱 루트를 씌운 거죠. 결과적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벡터의 크기를 지금 우리는 3차원 공간, XYZ라고 하는 3차원 공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는 XY라고 하는 2차원 공간에 대해서만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3D 그래픽스를 하기 위해서는 3차원 공간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Z라는 축이 하나가 더 붙어요. 재밌는 건 이 벡터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3차원뿐만 아니라 n차원 혹은 무한차원까지도 동일한 정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 혹은 유닛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를 보시면 단위 벡터라고 하죠.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드는 행위를 정규화,
노멀라이즈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정교화라고 하는데 보다시피 아주 간단해요. 벡터 크기 x, y, z 각각의 성분들을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정의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벡터의 크기로 각각의 벡터들을 나눠주게 되면은 이 벡터의 크기는 항상 1인 벡터가 됩니다. 이 정교화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앞으로도 사용이 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정교화를 시켜주는 함수라기보다는 명령어죠. 정교화 시켜주는 명령어 혹은 함수가 존재할 정도로 정교화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벡터의 덧셈, 이건 여러분들이 국sun과정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각각의 성분들을 더하면 됩니다. x 성분, y 성분, z 성분들을 각각 더해주면 되는데 두 개의 벡터의 더한 값은 얘들이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다. 그쵸?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개념도 있어요. A라는 벡터를 B의 끝점으로 이동시켰을 때 두 개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 그것이 A, B다.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벡터는 시작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방향성분만 남게 됩니다. 자, 스칼라 곱이라는 건 벡터의 크기를 특정 크기만큼 키우는 데 사용이 됩니다. 크기를 키울 때도 사용이 되고 혹은 K가 만약에 소수점이면 줄일 수도 있겠죠. 0.5라면 벡터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음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X, Y, Z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벡터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게 이제 A다. 그럼 시작점이라면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될까요?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3차원 공간 혹은 2차원 공간이라고 했을 때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걸 사용을 하죠.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걸 하는데 x하고 y가 있다라면 이렇게 좌표축이 존재해야만 벡터가 존재하거든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특정 공간 안에서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오히려 덧셈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 뺄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벡터의 뺄셈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알 텐데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벡터의 덧셈을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벡터의 스칼라 성분을 정의를 했어요. 그럼 벡터의 뺄셈이라는 건 사실 뺄셈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뺄셈은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사실 앞에 나온 두 개, 덧셈과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논리 체계를 그대로 계승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정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성분을 각각에다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알 텐데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B, 벡터 방향이 반대가 됐죠?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아까 거랑 동일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A라는 벡터가 있죠? 마이너스 B라는 건 사실 이 부분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배웠던 개념은 아마 이 개념일 거예요. 두 개의 벡터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하면 B에서 출발해서 A의 끝방향으로 가는 벡터,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개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이 개념 하에서 우리가 실제 3D 연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벡터의 뺄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MMORPG 같은 것들을 만들 때 3D 필드가 있잖아요. 필드가 있으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3D 필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필드가 있고 여기에 캐릭터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위치를 바닥이에요. 바닥을 딱 클릭을 하는 순간
클릭을 하는 순간 이 캐릭터는 이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죠. 무슨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알고 걸어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Y 포지션. 네, 이것도 위치도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X, Y, Z가 있을 겁니다. 그럼 클릭을 한 곳에 위치가 있겠죠. 네, 여기도 X, Y가 그러니까 이건 A, B, C라고 칩시다. 네, 클릭을 한 곳의 위치. 그러면 클릭을 한 곳에서 마이 포지션을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방향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벡터, 방향. 네, 디렉션을 나타내는 디렉션을 나타내는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 방향으로 내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벡터의 뺄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곳에서조차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MMORPG에서 클릭을 했을 때 캐릭터를 이동시키는데 벡터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벡터 연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내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벡터 내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너무나도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벡터 내적을 사랑하는 이유는 연산 자체가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벡터 내적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각각 X, X, Y, Y, Z, Z를 곱한 다음에 더해요. 심플하죠. 곱셈 연산 3번, 덧셈 연산 2번. 연산 자체가 굉장히 가볍죠. 실수 연산 3번, 곱셈을 3번 한 다음에 덧셈을 2번 한 것뿐이에요. 굉장히 연산의 무게가 가벼워요. 고속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연산의 결과가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네.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 심플한 연산의 결과가 이 복잡한 연산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 내적 연산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연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값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연산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알 텐데 만약에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대로 단위 벡터의 정의가 뭐였어요? 벡터의 크기가 1인 놈이죠. 그러니까 그럼 얘가 1이 되겠죠. 얘도 1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만 남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의 벡터를 얘를 크기는 몰라. 하지만 노멀라이즈를 우리가 했다라면 노멀라이즈가 뭐예요?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드는 거죠. A, B를 노멀라이즈를 해서 두 개의 크기가 1이었다라면 단순히 이 연산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두 벡터 사이의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이 사이값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내적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다시피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A 내적 B랑 B 내적 A. 자, 설명은 잠깐 빼먹었는데 내적을 우리가 영어로 아무 데 점을 찍죠.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혹은 내적, 인너 프로덕트. 인너 프로덕트. 내적은 사실 이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혹은 이 두 개의 벡터 값이 스칼라로 바뀐다고 해서 코사인 세타라는 건 어떤 숫자 값이잖아요. 벡터가 숫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한글로는 내적, 영어로는 도트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도트 연산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는 즐겨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벡터 내적이 어떻게 해서 증명이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내적은 AB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적이 얼마나 유용한지, 어느 곳에서 유용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이 유용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코사인 값을 얻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자, 여기 보다시피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0도일 때 최대값 1을 값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90도 2분의 파이죠? 네,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음수의 값을 갖다가 180도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걸 다시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지점이 여기가 270도 그리고 다시 최대값이 되는 지점이 최대값이 되는 지점 타블렛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360도 2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두 개의 벡터가 있다라면, 만약 A하고 B라는 두 개의 벡터가 있다라면 이 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음수. 음수라는 얘기는 두 개의 벡터 값이 90도 이상 벌어졌다는 얘기죠. 90도 이상의 값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0이란 얘기는 두 개가 완전 직교 90도라는 얘기죠. 만약에 양수값을 나타낸다. 양수값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지금 보다시피 0부터 90도 사이. 이거 우리가 둔각 예각이라고 하죠. 예각이라. 얘기는 둔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벡터를 내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디다 갖다 쓸까요? 굉장히 유용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 갖다 쓰이냐면 우리가 화면상에 캐릭터를 렌더링 한다고 쳐봅시다. 화면에 캐릭터를 렌더링 한다고 치면 그 캐릭터가 그림을 그리긴 좀 그런데 캐릭터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캐릭터를 구성하는 폴리곤이 예를 들어서 1만 폴리곤이다. 네, 10,000개의 폴리곤입니다. 자, 여러분의 시선은 여기서 이 캐릭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이 캐릭터가 10,000개의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00개의 폴리곤을 다 그려야 되나요? 다 그릴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보이는 면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캐릭터는 10,000개지만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사실상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0개 정도의 폴리곤만 그려지는 것이고 나머지 5,000개는 뒷면에 있는 거예요. 뒷면에 있다는 얘기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엔진 수업이잖아요. 엔진이라는 것이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화면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있지만 리얼하게 잘 그리는 것도 있지만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것을 그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엔진이 가진 성능 향상의 키,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최대한 안 그려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 모든 물체는 모든 면, 삼각형이라고 칩시다. 삼각형, 폴리곤이니까 삼각형은 앞면이 있고요. 자, 앞면이 있고 요 뒤에는 뒷면이 돼요. 그럼 이 폴리곤이 앞면을 향하고 있는지 뒷면을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하죠. 여기 카메라가 있다고 치면 이게 카메라예요. 이 폴리곤에서 카메라로 향하는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폴리곤의 앞면에 해당하는 벡터를 가지고 있겠죠. 두 개를 내적을 하겠죠. 내적을 해서 만약에 90도라면 90도 이하라면 즉 양수값이라면 앞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보이는 면이에요. 근데 이 폴리곤이 만약에 뒤집어졌다.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90도 이상 넘어가는 순간 얘는 음수값이 되죠. 자,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폴리곤들을 그리기 전에 나의 카메라랑 내적을 해봐서 음수값이면 그 폴리곤을 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절반에 해당하는 놈들을 안 그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엔진 레스토라이즈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백페이스 컬링, 뒷면 컬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면 발췌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는데 백페이스 컬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면을 그리지 않는 기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이때 우리는 내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적이라는 연산이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 시험 문제 푸는 거 외에는 쓸데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는 그 내적을 사용해서 화면에 그릴 면과 그리지 않을 면을 선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벡터의 뺄셈을 갖고 어디다 써? 어디다 쓰긴요. 캐릭터를 클릭했을 때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벡터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벡터의 뺄셈을 무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사용을 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내적의 새로운 용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벡터, 그죠?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뭐 나중에 렌더링에서도 한 번 더 다루게 될 텐데,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값 세타가 있죠? 네. 그럼 두 개를 내적하면 이 지점의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90도일 때, 자 여기 태양광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90도일 때 직사로 내리쬐죠. 가장 밝겠죠. 90도가 아니라 참 0도구나. 0도일 때 이 노말 벡터 표면에 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표면에 위 앞면을 향하는 위를 향하는 벡터랑 태양광이 즉 광원이 0도일 때 이 지점에서의 밝기가 가장 밝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어두워져요. 왜냐면 빛이 정면에서 때리다가 점점 각도가 내려가니까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90도가 딱 되는 순간 90도가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이면에 빛이 안 들어가죠. 예, 음수값이죠. 음수값은 뒷면을 나타내는 거니까 더 이상 빛을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다가 270도가 되는 순간 다시 빛이 들어오고 이게 360도가 되는 순간 또 최대한의 밝기값을 갖죠. 아까 우리가 그렸던 뭐예요? 0도일 때 최대값, 90도일 때 0, 360도. 이게 바로 코사인 그래프랑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코사인 그래프랑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과 노멀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그 지점에서의 밝기값, 확산광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밝기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적, 외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심플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두 개의 벡터를 외적하면 직교하는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외적연산 같은 경우에는 A, B를 곱한 거랑 B, A를 곱한 연산 순서에 따라서 달라져요. 방향이 반대다. A 벡터, B 벡터 직교하는 방향, B 곱하기 A를 하면 이 방향. 해갖고서 두 개의 벡터를 구할 때 직교하는 벡터를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하는데 얘는 카메라 같은 거를 컨트롤할 때라든가 이럴 때 가장 많이 실제로 사용이 되는 놈이에요. 네,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